자, 이렇게 총을 겨누는 영상이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떠돌고 있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의 비빔의 제왕이 등장했습니다. 비빔대왕 유비빔 선생님이시죠. 백종원 씨가 당황하면서 비빔대왕의 연주에 맞춰서 비빔밥을 비비는 장면,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자, 근데 음식을 앞에 두고 그냥 바로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많은 분들도 백종원 씨가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공감하셨는지, 자, 이렇게 총을 겨누는 영상이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떠돌고 있습니다. 영상 보셨나요? 물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바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입니다. 근데 너무 실제 같죠? 누가 보더라도 재미로, 그리고 페이크인 것이 명확하게 인식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의 최다 발생 국가이자 최다 피해 국가라는 겁니다. 피해자의 대다수는요, K-팝 스타, 특히 걸그룹의 멤버들이고요. 가해자는 또 10대들입니다. 얼마 전 미국 시큐리티 히어로가요, 2023년 전 세계 딥페이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조사 대상인 딥페이크 영상이 95,820건이었는데 그중 한국인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K-팝 걸그룹 멤버들이 바로 딥페이크의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툴들의 3분의 1은 성인물 작업이 아주 쉽게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심각한 것은 딥페이크 이용자의 74%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법 제도적인 거 이런 거 잘 모른다, 이런 안이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딥페이크의 피해는 일상의 영역을 넘어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 톰 크루즈도,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딥페이크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딥페이크라는 용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2017년 미국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유명인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이 성인물 컨텐츠를 만들어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올린 이 이용자의 아이디가 딥페이크였던 거예요. 이 사람의 프로그램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분야 전체를 딥페이크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합성 기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죠. 흔히 필터라고 부르는 기능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뽀얗게 예쁘게 처리해주거나 더 멋있고 화려하게 꾸며지는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를 영상 처리, 가공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2010년대에는 얼굴을 대체하는 페이스 스와핑 기술이 고도화되기 시작했죠. 내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이렇게 섞는 것이죠. 자,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얼굴 합성이라고 하는 딥페이크 기술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 알고리즘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1990년대 CNN이라는 알고리즘이 탄생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입력된 이미지의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바로 이 CNN 알고리즘이 활용이 됩니다. 개와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다든지 사람의 얼굴에 어떤 특징을 뽑아내는 과정들, 바로 이 CNN 알고리즘이 활용되는 것이죠.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이 딥러닝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죠. 현재 딥페이크 수준을 만든 대표적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만들면서 여러 언론에서도 이 심각성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진실의 개념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이 딥페이크가 정말 실제보다도 더 완벽한 가짜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다 보니 우리 세상의 진실의 개념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은 인간이 AI에게 사육당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빨간 약을 먹을지, 아니면 이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파란 약을 먹을지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지금 현대인들도 딥페이크가 만들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워낙 인터넷상에 가짜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한 온갖 방법들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게시판 채팅 중에 본인이 올린 게 맞다라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메시지를 메모장에 시간으로 적어가지고 인증하는 문화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신분증까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즘 워낙 딥페이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신분증조차도 순식간에 위조가 되고 가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를 찾기 위한 대혼란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를 막는 기술들은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 지금 현재 발전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90년대 해킹, 안티바이러스 산업이 그랬듯이 공격이 먼저 발전하고 방어는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UC 버클리와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논문에는 음운과 입모양 부조화로 딥페이크를 감지하는 기술이 제시되었습니다. 글자마다 혹은 단어마다 의미를 구분짓는 최소 단위, 낯소리 또는 음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최소 단위에 따라서 사람이 그것을 발음할 때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입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 우리 한글에서도 불, 물, 이 단어는 첫 번째 자음만 다르죠. 비읍과 미음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발음도 다르지만 입모양이나 얼굴 위치도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 기업들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텔의 경우에는 페이크 캐처라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인간의 얼굴은 혈류 흐름에 따라 부분이 미묘하게 색깔이 달라지고 움직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세한 떨림이 생기기도 하고요. 가짜 영상에는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체 정보와 우리 몸의 얼굴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진짜와 가짜를 판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딥페이크 탐지 기술은 방어 기술입니다. 공격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를 만들고 나서야 뒤늦게 아마 완성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특히나 이 기술들의 보급 속도 또한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 우리가 당분간은 대혼란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MIT 미디어랩에서는 사용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얼굴에 집중하라, 볼과 이마를 잘 살펴보라, 주름이 이상하지 않은가, 예전에 포토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잘 봐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불가능해지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 제도로 막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규제 법안들이 아주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와 같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벤트에 딥페이크가 활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많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조작한 컨텐츠들을 활용한다,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히 지금 법 제도로 규제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AI가 가공하거나 창작한 콘텐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을 알려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관련 법 제도는 매우 아직까지 초기적인 접근이고요. 선거와 같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그리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 대한 대응 위주로, 그리고 피해자가 이것을 인지하고 신고했을 때만 이 법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등의 우회적이고 사후적이라는 것이 현재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 딥페이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딥페이크가 과연 표현의 자유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보다 앞선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은 우리가 법 제도로 혹은 또 질서로 엄단해야겠죠. 우선 제가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마냥 기술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쁜 기술은 없습니다. 결국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죠. 딥페이크 관련 기술의 긍정적인 활용과 또는 이 방어하기 위한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장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법 제도적인 측면인데요.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혹은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 컨텐츠를 창작하는 창작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또 강화하는 것, 그리고 창작된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에 모두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AI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가짜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고요. AI 시대를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기술 분야에만 우리가 이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 얘기들을 시작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컨텐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